맥킨이 볼을 좀 차는 선수인 건 맞는데 솔직히 3명이면 충분히 넘치는 숫자 아닙니까? 왜 이걸 굳이 비수마까지 멈춰서 잡으려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새해 첫 경기부터 아스톤빌라한테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당연히 팬들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는 뭐랄까 좀 허탈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실점하는 과정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두 번째 실점 과정이 진짜 심했어요. 맥킨이 보낸 볼을 루이스가 받아내면서 그대로 득점했는데요. 당장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랑글레와 데이비스가 침투하는 루이스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놓친 건 맞죠? 근데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먼저 볼을 뺏긴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토트넘이 케인을 통해서 앞으로 갈라다가 뺏겼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트넘 선수들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죠. 사실은 이게 바로 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카마라가 루이스한테 볼을 넘겼는데 보통은 이러면 카마라를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 죄다 앞으로 뛰거든요. 근데 그냥 볼을 받은 루이스만 앞으로 갔어요. 아마 지금 이미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리해서 공격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였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별로 수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볼 중심으로만 봐도 4대5인데다가 도어티까지 돌아오면 4대6까지도 벌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숫자의 힘은 볼을 잡고 있는 루이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뒤에선 호이비, 앞에선 비수마가 붙으면서 2대1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이스한테 2명이 붙었음에도 나머지 선수들한테도 다 마크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부엔디아는 데이비스, 왓킨스는 랑글레와 로메로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볼을 옆에 있는 맥킨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맥킨은 위치상 로메로가 가서 잡아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이제 왓킨스는 랑글레가 1대1로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방에 있는 이 2명한텐 각각 하나씩 마크맨이 배정된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골을 넣었으면 저는 랑글레나 데이비스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득점은 루이스가 했죠. 지금 장면에서도 보이다시피 루이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선수는 비수마예요. 하지만 어째선지 비수마가 이 루이스의 침투를 전혀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웃기게 됐는데요. 분명히 토트넘의 숫자가 6대4로 둘이나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떼서 보면 최후방에선 2대3으로 오히려 하나가 적어졌습니다. 데이비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잡고 있던 부엔디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침투하는 루이스까지 얘가 잡아야 하는 그림이 됐어요. 그래도 측면보단 중앙이 더 위험하니까 데이비스가 부엔디아를 버리고 중앙에 있는 루이스를 잡으러 들어오곤 있는데 이게 당연히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랑 중앙에서 그냥 그대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데이비스와 랑글레 사이의 공간이 꽤 새롭게 보이죠. 여기에서 맥킨이 이렇게 볼을 넘기면서 루이스가 득점, 이게 두 번째 실점 장면의 전모였어요. 이러니까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수마가 여기에서 루이스의 침투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토트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대4의 수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최후방에선 숫자 하나가 오히려 부족하다? 당연히 이거는 맥킨 하나한테 이렇게 4명이나 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맥킨이 볼을 좀 차는 선수인 건 맞는데 솔직히 3명이면 충분히 넘치는 숫자 아닙니까? 왜 이걸 굳이 비수마까지 멈춰서 잡으려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점 직후 장면 보면 데이비스도 짜증냈어요. 저 손짓의 방향, 가리키는 대상은 명확하죠? 저기 비수마가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면엔 보이지도 않는 부엔디아를 잡고 있어야 됐고 랑글레는 왓킨스를 잡고 있어야 됐는데 왜 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루이스가 침투하는 걸 냅뒀냐, 뭐 이런 의미겠죠. 제가 처음에 데이비스와 페리치가 루이스를 놓친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점의 경우는 아까보단 팀 전체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먼저 아스톤빌라가 오른쪽 측면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하나 보이죠. 중앙 미드필더
미드필더들이 거의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갔단 거예요. 이건 제가 거의 이번 시즌 초창기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러면 여기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건 막기가 쉽겠죠. 박스 내부에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박스 앞쪽의 공간은 많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전에서 이러다가 중거리 슛 한 방에 골 먹혔었죠. 다행스럽게 카마라는 슈팅을 하진 않았는데, 그 카마라로부터 볼을 받은 루이스는 좀 달랐습니다. 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중거리 슛 때렸어요. 분명히 루이스는 지금 중앙에 있는데 토트넘의 중미들이 여전히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측 윙어인 브라이언 힐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방금 카마라와는 다르게 슛을 시도하는 위치 자체가 너무 멀었거든요. 토트넘이 중미들을 와장창 내리는 것에는 이러한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거리 슈팅은 차게 냅두더라도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적다. 오히려 힐이 빠지면서 비워진 왼쪽 측면으로 볼을 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도어티가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루이스는 슛을 때렸고 이제 토트넘은 이걸 막기만 하면 됐는데요. 이걸 요리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정면으로 오는 볼이긴 했는데 골키퍼 앞쪽에서 볼이 한번 튀었기 때문에 요리스가 이걸 제대로 잡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튕겨나온 볼로 와킨스가 잽싸게 달려들면서 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걸 뒤에 있는 부엔디아한테 넘기면서 그대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엔디아에게 허용된 공간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와킨스가 부엔디아한테 볼을 넘긴 시점에 이미 실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짤막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볼이 앞에서 튀었건 말건 엄청나게 먼 거리의 슈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요리스가 아쉬웠고, 두 번째로 매번 고질적으로 나오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지나치게 내려서는 플레이가 아쉬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올라가도 될 때에는 너무 내려가서 문제가 됐는데 막상 내려가서 잡아줘야 될 때에는 올라가서 문제가 됐어요. 오늘 경기는 여러모로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실점 장면들만 봐도 대충 그 사이즈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몇 편 나눠서 더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